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곽옥현이라고 합니다. 꽃피는 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남해읍에서 행복한 손쟁이라는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남해규방공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년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핸드폰 가방 만들기 수업인데요. 수업을 의뢰를 받고 쓰기 좋게 크기를 찾느라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생활 자수로 가방에 응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재료를 먼저 확인할게요.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 감 챙겨봐 주세요. 도안이 그려져 있는 가방이 있고 가방 속에 이렇게 가방끈이 들어있습니다. 가방끈을 연결할 수 있는 가방 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넣을 수 있는 자수실과 바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방끈을 고정할 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으면 재료는 빠짐없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과 같이 짧은 시간 속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수기법을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수를 이용해서 수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완성된 가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꽃은 수실을 3겹으로 해서 레이지 데이지 수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씨앗은 프렌치너트 스티치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잎은 레이지 데이지 자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자그만하지만 가방 전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도안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지역이다 보니 가방이 모양이 똑같고 색상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수도안을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다 좀 다르게 그려보았거든요. 그래서 수기법을 놓다 보면 씨앗이 없는 꽃들도 있고 늘어는 요런 도안 같은 경우는 씨앗을 놓지 않아도 되는 도안이거든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림에 따라서 맞는 색깔과 그 재료들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이렇게 수실은 한 가닥이 6가닥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는 수실을 내 팔 길이만 하게 이렇게 잠깐 바늘 꽂아 둘게요. 수실을 내 팔 길이만 하게 일단 푸신 다음에요. 꽃은 아까 3가닥으로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3가닥인 경우는 이렇게 반 나눠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한 가닥이나 2가닥을 실을 뽑아 쓰실 때는 한 가닥씩 뽑아 쓰시는 게 훨씬 용이하거든요. 오늘 꽃을 수를 놓으실 때는 제가 3겹으로 꽃을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수실이 들어가기가 3겹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을 반 꺾으셔 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불편함 없이 아마 수를 잘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듭하는 방법을 한번 일러드릴게요. 매듭은 수가 3겹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듭을 한 번만 할 건데요. 바늘기 쪽으로 실이 끝나는 지점을 같이 잡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고정을 하셔서 딱 당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는 정리를 해버리고요. 이렇게 수를 놓을 건데 오늘 이 도안이 그려져 있는 가방은 안에 솜이 되어져 있어서 수심지가 따로 필요 없고 그게 수틀 효과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수를 놓으실 때는 겉면과 겉
겉면과 요 속지 중간에 솜 부분만 바늘을 떠서 앞뒤가 깔끔하게 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놓으실 때는 내가 놓고자 하는 자리보다 멀찍이서 떠가지고 매듭을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느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를 달 때도 마찬가지고 수선할 때도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려면 멀리서 떠서 이렇게 매듭을 숨기는 방법이 여러모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지 자수는 이게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실을 올려서 그 부분에서 다시 꽃잎 끝자리로 바늘을 내어 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돌려서 가까운 자리에서 딱 고정을 하시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꽃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당겨지면 이게 곡선이 많이 나오지 않고 직선이 되어서 편안하게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만 이게 당기시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지 데이지 자수는 이게 고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를 떠서 고정을 해 주시되 솜 속으로 지나와 가지고 다음 수가 놓일 꽃 자리로 바로 이동을 해 주시면 편하고 빠르게 술을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꽃잎을 순서대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방법은 레이지 데이지 기법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딱 잡으시고 당기면 여기 매듭이 혹시 지어져서 수가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 쓰기 쉽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편안하게 술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보시고 따라해 보셔요. 편안하게 제가 술을 놔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리로 꽃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그 가까운 구멍에다 한 땀 정도 떨어져도 되고 그 구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간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요. 헝클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자리로 가면 꽃잎이 시작되는 자리로 가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꽃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요. 술을 놓으실 때는 도안보다 술을 조금 크게 놓으시면 수가 다 놓인 다음에 수가 좀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다 놓으시고 나면 한 송이가 꽃잎은 다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로 건너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바늘을 사이로 통과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다음 자리로 바로 이렇게 건너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고 났을 때도 요 뒷지 안쪽에는 깔끔하게 돼 있도록 손만 통과하셔서 술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손 쓰기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꽃을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줄기를 놓으시면서 잎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선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놨기 때문에 따로 돌리지 않아도 딱 잡고 있으면 꽃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또 안에는 없지만 펄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하시고 다음 꽃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술을 놓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지 않고 할 때는 이렇게 매듭이 생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꼭 잡고 하시라 예,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번 해봐서 이렇게 금방 풀 수가 있는데 처음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면 많이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술을 놓으실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놓으시는 게 헝클어짐이 덜해서 제가 익숙한 바느질이라 빨리 돌려버렸네요. 이렇게 실을 딱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신 이 실을 딱 잡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 이렇게 꽃 두 송이가 완성이 되었죠. 여기 상태에서 다음 건너가서 꽃을 바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이거는 제가 쑥부쟁이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가을에 피는 꽃이지만 지금 막 이제 쑥부쟁이 꽃들이 예,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나오더라고요. 가을에 피는 쑥부쟁이 꽃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제가 미리 수시를 돌려서 동그라미를 그려 놓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해지시면 이런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꽃술을 다 놓았거든요. 그럼 매듭을 해야 되겠죠. 수실을 이제 술을 다 놓았든지 수실이 짧아졌든지 했을 때는 매듭을 하셔서 이걸 숨겨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실이 올라와 있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다가 실을 딱 바늘을 두시고 실이 세 겹이기 때문에 매듭을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딱 만들어 주시면 매듭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바늘을 떠서 뒷지와 그 겉면에 전 중간을 통과했고 솜 사이로만 이렇게 바늘을 통과하셔가지고 톡 당기면 매듭이 깨끗하게 이렇게 숨겨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위로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앞, 뒤 모두 깔끔한 술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꽃이 표현이 다 되었죠. 이 상태에서 씨앗을 먼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은 그 수실에 감겨져 있는 노란색 계열로 쓰시면 되거든요. 씨앗은 두 가닥으로 할 건데요. 실을 뽑아 쓰실 때는 항상 한 가닥씩 이렇게 뽑으시는 게 엉킴이 없습니다. 두 가닥을 뽑으신 후에 다시 가지런히 실을 합한 다음에 바늘 한번 이렇게 꺾어 주셔요. 이렇게 꺾어 주셔서 이렇게 바늘 귀에 딱 밀어 넣으시면 힘이 있어서 잘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죠? 마무리하는 거. 기 쪽으로 대고 매듭을 하신 다음에 매듭 정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술을 넣으시면 되고, 씨앗수는 이 꽃 같은 경우 지금 거꾸로 이렇게 잎이 위에서 본 모양이라 거꾸로 펴 있거든요. 그래서 씨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씨를 놓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멀찍이서 이렇게 떠가지고 수놓을 자리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살짝 매듭 있는 쪽을 잡고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바늘에다가 실을 두 바퀴 감아 주시고요. 그 꽃술이 앉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꽂아서 모양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꽃 모양이 딱 고정이 된 상태. 그 꽃이 만들어지고 나면 흥크러지지 않게 딱 잡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딱 생긴 프렌치너트 씨앗이 예쁘게 만들어졌지요. 이 방법을 술을 놓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반복해서 해보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씨앗이 요 바늘에다가 2번을 감은 다음에 지금은 이게 흔들려도 돼요. 그래서 요 감겨진 걸 손으로 딱 잡으시고 안 쳐질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습니다. 꽂은 다음에 여기 씨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며시 당겨서 딱 앉혀주세요. 씨앗을.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자리로 바늘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옆에서 매듭을 해서 매듭을 다시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씨앗을 넣으면 꽃이 생명력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매듭을 제가 지금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면 돼요. 둥둥 뜨지 않게 하려면 항상 수실이 끝난 자리에다 바늘을 대고 이렇게 감으셔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매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매듭은 숨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가까운 자리 나온 그 바늘 자리에서 넣어서 솜 사이로 해서 이렇게 톡 숨겨 주시면 어디라도 깨끗하게 술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술을 가방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놓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에다가 같이 비즈를 씨앗이 있는 도안에는 넣어 둘 거거든요. 이렇게 비즈가 구슬이 있는데요. 구슬을 이용해서 씨앗을 표현하는 방법을 일러 드릴 테니 편하신 걸 이용하셔서 본인이 술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씨앗 자리로 옮긴 다음에요. 요 구슬을 그냥 실에 끼워 주세요. 이렇게 바늘에다가 끼신 다음에 한 번으로 고정하기는 조금 가벼워서 2번 정도 딱 떠 줄게요. 이렇게 딱 뜨신 다음에 한 번 더 통과하셔서 단추 구멍을 통과하셔서 다음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지요? 저는 이게 또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입체감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작품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씨앗을 다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자리로 넘어가실 때는 저 뒤에 속지까지 실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가지고요. 조금 멀긴 하네요. 오셔서 마지막 구슬을 깨고 씨앗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정이 됐으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매듭은 항상 숨겨 주시고요. 이러면 꽃이 표현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줄기와 잎을 한번 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2가닥으로 술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 가닥씩 이렇게 뽑으셔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2가닥을 가지런히 하셔서
수시를 깨신 다음에 매듭하는 거는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매듭은 실이 끝나는 쪽을 바늘기 쪽으로 딱 잡으시고 당겨주시면 매듭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자리는 버리고요. 수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아웃라인 수를 나와 볼 건데요. 항상 멀찍이서 뜨신 다음에 시작하는 자리로 이렇게 톡톡 당기셔서 아웃라인 스티치는 박음질을 뒤로 한다 생각하시고 바느질 하시면 바느질 하기가 편하십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전체 바늘 땀의 절반에 바늘이 딱 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실이 조금 두 가닥을 쓰다 보면 한 가닥이 밀려가지고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한 수를 놓는데요. 좀 내가 익숙해져서 다른 데도 수를 놓고 싶다 하실 때는 수실에다가 초를 매겨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자리에다가 딱 붙이셔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앞에 이게 아웃라인 스티치인데 온 박음질을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이런 도안에 잎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잎을 놓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딱 맞아졌으니까요. 이것도 레이지 데이지 수로 놓으면 되거든요. 실은 색깔을 좀 음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을 바꾸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레인보우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수를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아마 음영이 생기고 예뻐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레이지 데이지를 하고 다음에 아웃라인 스티치 돌아갈 때는 그 긴 땀의 절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수가. 그렇지 않고 어렵다 싶으면 줄기 먼저 다 놓아 놓으시고 잎은 따로 뒤에 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실을 번갈아서 이렇게 놔주시면 좀 그 들꽃에 좀 하른하른한 느낌이 잘 살아날 것 같네요.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라고 합니다. 줄기를 표현하거나 선을 표현할 때 이 스티치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염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땀 크기는 한 3mm 정도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3mm는 우리 그 손톱 편안하게 짧은 손톱의 2배 정도 되겠네요. 편안하게 이렇게 수를 넣으시고요. 한 줄기를 다 놔 보도록 할게요.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고 요 잎도 레이지 데이지이기 때문에 수기법은 3가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벌써 이렇게 수를 놓자면 아마 한 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이 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놓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 가닥에 줄기가 다 완성이 되셨으면요. 잎을 한번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잎자리로 이렇게 잎이 그려져 있는 자리로 이렇게 살짝 옮기셔도 되고 거리가 너무 멀 때는 매듭을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기씩 놓으실 때는 줄기를 먼저 타고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잎을 놓으면서 올라가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잎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다음 잎이 있는 자리로 바로 이동을 해 볼게요. 레이지 데이지 수니까요. 이렇게 뜨셔가지고 바느질 하실 때 혹여라도 안에 주머니 쪽에 기워지지 않도록 간간히 손을 넣으셔서 확인하시면서 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가 실이 또 한쪽으로 밀렸죠. 이럴 때 한 번씩 중간에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꽃잎을 잎을 따라서 하나씩 나갖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쯤에서는 다음 자리로 바로 이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옮기셔서 항상 안에 같이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한 송이는 다 완성을 하고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마무리 짓는 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표시가 좀 덜 나는 쪽을 찾아서 매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잎 속에다가 매듭을 지어 볼게요. 지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매듭이 지어져 있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넣으셔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매듭이 없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 한 송이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기법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레이지 데이지, 프렌치 너트, 그리고 아웃라인 스티치, 잎은 레이지 데이지 똑같습니다. 술을 혹시 놓아 보시거나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틴으로 놔도 무방합니다. 세틴으로 놔도 예뻐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런 느낌의 자수가 됩니다. 이걸 다 하시고 나면 이제 가방 고리를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고리는 제가 미리 이렇게 고리 달 자리를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뜯으셨어요. 고리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달릴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옆에다가 달았을 때는 이게 가방 무게 때문에 이게 처지면서 가방에 이게 지프에 힘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나 요 뒤에 하나를 달아서 가방이 무거워졌을 때도 이 가방 모양의 형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요 모양으로 가방끈을 달아 볼 겁니다. 끈을 달 때는 이게 지프라든가 좀 멀찍이 있으면 좋아서 하나는 옮겨놨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두고 할 텐데 이 고리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그 조금 조심하셔서 고리를 한번 달아 볼게요. 그 다음에 요 고리를 따실 때는 여기 퀼트 실을 이용해서 달 건데요. 내 팔 하나 길이만큼을 두 겹의 길이로 하면 한 개를 다는데 충분한 양이 됩니다. 다셔서 실을 끼운 다음에 두 가닥을 같이 매듭을 해줄게요. 고리는 제일 튼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듭도 여러 번 지으셔서 짱짱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렇게 다른 집게나 이런 걸로 눌러놓고 하셔도 되는데 그 도안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다시면 되겠고요. 시작을 할 때 여기 요 부분에가 가방 꺼내서 이게 힘이 많이 받치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튼튼하게 박음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중간쯤에서 시작을 해서 박음질로 온 박음질로 왔다가 돌아갔다 앞으로 가는 바느질 온 박음질로 여기까지 가셔서 제일 위에는 한 3-4번 정도 더 떠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3-4번 떠주시고 다시 중간에 와서 매듭을 지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여기가 단단해서 여기 오래 쓰더라도 이게 뭐 풀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게 제일 튼튼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해보니까. 요걸 달 때도 멀찍이서 떠주시는 게 매듭을 숨기시면 돼요. 가까이서 밑에서 바로 올리시면 매듭이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서 떠서 이렇게 톡 당기신 다음에 박음질을 할 텐데요. 박음질을 이게 가죽건이 돼서 딱딱해서 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뒷지만 살짝 휘어서 바늘을 올리되 요 바느질 할 때는 끝까지 떠주셔야 됩니다. 속지까지. 그래야 전체 무게를 이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시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바늘을 올려서 당겨주면 박음질을 한 효과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달았을 때가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바늘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다시 구멍을 찾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옮길 때는 이렇게 바늘기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옮겨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맨 위쪽에는 한 3번 정도 같이 떠주는 걸로 이렇게 떠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여기는 많이 떠줄수록 좋겠죠. 제일 위에가 힘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서 바늘 구멍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가방끈에 구멍하고 맞추기가.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떠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느질 아래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거든요. 아이고, 안에가 저도 집혔네요. 집히려고 하네요. 이런 거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느질 하기가 힘이 들고 앞에 바느질 되어 있는 자리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땀 조절하시면 되겠죠. 저는 할 때 손가락 위치에다가 감각을 두고 좀 하는 편이거든요. 내 손톱쯤에 여기쯤에 구멍이 있겠다 싶어 올리면 거의 맞아지더라고요. 속도는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방의 포인트. 단단하게 고정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쓰실 수 있도록요. 기워지지 않은 자리에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까처럼 하는 게 훨씬 바느질이 빠르겠죠. 이렇게 하셔서 바늘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늘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같이 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바느질이 좀 빠르죠. 이렇게 해서 구멍으로 찾아서 올리면 요거 뜨실 때는 안솜을 통과하셔서 안지까지 다 뜨셔야 가방끈이 튼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한 바퀴는 돌았네요. 자, 끝번에는 이제 한 3번 정도 떠주라고 했었죠. 혼자서 셀프 촬영을 해보니 참 재밌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딱 보시고 이 구멍을 찾기 힘들 경우는 이렇게 그냥 올려셔서 요 위에서 구멍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내려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서 제가 아까 매듭을 짓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매듭을 하니까 여기서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매듭이 풀려갖고 잘 터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았더니 오래 사용을 해도 풀림이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매듭을 하는데요. 물론 뒤에서 매듭을 하셔도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위에서 매듭을 주로 하거든요. 뒤에가 같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럼 중간중까지 내려오셨으면 요 아까 매듭을 숨겼던 방법 똑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좀 튼튼해야 되니까 한 3-4번 정도 매듭을 튼튼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당기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매듭은 숨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이로, 솜 사이로 걷지 완지 안에는 안 떠졌죠. 솜 사이로 통과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끈이 고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당기면서 잘라주시면 바느질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뒤쪽에도 고리를 달아주시면 이쪽에도 똑같이 하나 더 달아주시면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됐죠. 그 다음에 가방 고리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가방 고리에 D링을 이용해 보니까 이게 그 천하고 썰려 갖고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가죽끈 고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D링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고정을 해주면 가방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수도 마저 놓고 나면 여기 도안이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하고 수가 삐져나와서 그럴 때는 이렇게 다림이나 드라이로 열을 한번 싹 씌워주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금방 이게 지워져요. 도안이 깨끗하게. 아이고, 지금 다림이 열을 안 올려놨었네요. 열이 오르면 그 필요 없는 여분의 도안들은 다림이나 드라이기, 바람을 열을 쐬어주면 저절로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소개를 놓쳤네요. 가방은 앞주머니가 있고 앞주머니 속에 카드 2장 정도 2장을 넣어서 다닐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뒷주머니, 본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예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수가 여러 가지 도안이 있는데 이렇게 봄에 버들가지를 표현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줄기하고 잎만 놓으면 되니까 훨씬 더 좀 간단하죠. 그리고 느낌도 잘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씨앗이 있고 없는 도안들은 잘 확인하셔서 놓으시면 되고, 수 기법은 3가지 기법만, 프렌치너트, 아웃라인, 그 다음에 레이지 데이지 3가지 수면 알고 계시면 이 도안들은 다 무난하게 수를 잘 놓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혹 항아리가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항아리를 표현할 때 아웃라인 스티치로 선만 표현해 주시면 이 음영이 다 살아나서 표현이 됩니다.